제가 왕좌의 게임에서 본 주역의 원리라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연산력을 복원해내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쥐라기 공원에서 호박 속에 갇힌 모기가 빤 공룡의 피에서 뽑은 DNA로부터 공룡을 복원하듯이 연산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마리가 필요할 텐데 연산력에 관해서 남아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서양 철학에서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인식의 핵심적인 형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산이란 것은 산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산맥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며 건너뛰지 않기 때문에 인과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산력이 간꾀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간꾀가 그침, 백업의 디자인이기 때문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남북이 등을 지고 있는 DMZ 같은 부분으로 서로 등을 져서 만나지 못하고 설사 한쪽에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드라큘라의 경우로 본다면 드라큘라는 낮에는 꼭꼭 숨어서 관 속에서 백업된 상태로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행기정해도 드라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그널과 노이즈는 서로 합쳐져서 확률적 공명을 일으킴으로써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부분인데 이 노이즈에는 의미 없는 잡음뿐 아니라 일부러 삽입한 거짓 정보들 그리고 인식의 모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간 노이즈, 즉 모델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인판인데 만약 다른 모델이 들어갔다면 인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역의 64개 중 하나를 랜덤하게 골라서 인식의 모델로 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역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역과 연산력의 차이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짐작만 가능한 것인데 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역의 모든 꾀는 착꾀와 종꾀로 이루어져 있는데 명대의 내지덕이란 분은 이것을 주역의 근본적인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착꾀는 음양이 바뀌는 것으로 건곤이 대표적인 예이고 종꾀는 위아래가 바뀌는 것으로 둔꾀와 몽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둔꾀를 뒤집으면 몽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마치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옷의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내지덕을 비판하면서 효변설을 강조하셨는데 실제로는 두 분 모두 효변설을 주장하였으나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으며 다산 선생은 변꾀 위주의 효변설을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서 이미 주역 속에 섞여 들어간 연산력을 주역으로부터 다시 분리해내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왕자의 게임에서 본 주역의 원리를 쓰다가 가장 어렵게 느낀 부분은 이렇게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 64개 전체가 동시에 생성되는 64개 해인 모델을 만들 경우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전이 어려웠던 이유는 주역의 순서대로 따르면 각 궤를 따로따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관된 스토리로 연결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황석공 번개장결과 토당본 신구도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서 한 효식만 변하는 것에 가장 높은 확률을 주는 확률적 모델로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전 3개를 던져서 나오는 척전법에서의 효변의 확률을 보면 음양 스테이트가 변화하는 확률보다 변화하지 않는 확률이 3배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효만 변하는 것이 2개 이상의 효가 동시에 변하는 것보다 확률이 높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연산력은 간괴를 처음으로 하는데 간괴를 기준으로 한 개의 효가 변하는 경우의 수는 6개, 두 개의 효가 변하는 경우의 수는 15개 이렇게 변화되고 간괴의 착괴인 택괴가 나오기 위해서는 6개 효가 모두 변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인과율적으로 설득력 있는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기승전결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자의 게임의 어떤 시즌이나 에피소드를 보면 처음에 이제까지의 스토리를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간괴에 해당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얘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택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역의 순서대로 왕자의 게임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는 내용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구난방이 되었지만 이러한 인과율적인 순서, 시퀀스로 얘기를 진행시킨다면 보다 이해하고 납득하기 쉬울 수 있고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64개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다산 선생은 효변론의 입장에서 주역은 괴불변과 한 효가 변하는 것만을 인정하는 데 비해서 두 개 효 이상이 변하는 나머지의 경우는 하나라와 은나라의 역이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산력의 구조와 형태가 실제의 연산력과 유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효만이 아니라 여러 효가 변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를 다루려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역이 만들어질 당시의 기술로는 다루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확률적 모델을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뭔가 가슴이 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